박홍배입니다. 김문수 장관께서는 여전히 국무위원 자격도 없고 역사관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국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장관께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관께서는 계속 일본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고 저는 대한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장관직에 계신 분인 것만큼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은 다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해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계엄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라는 발언의 취지가 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기사 전후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간에 계신 많은 분들도 12월 3일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들은, 우리 보좌진은 직접적으로 뺨이 찢어져서 꼬매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엄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이거는 그 취지가 아니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이런 말씀은 삼가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엄 발생한 지 8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 회의에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셨죠. 오늘은 어떤 일로 출석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쩐 일로 출석을 하시게 되셨냐고요? 제가요? 네. 환경노동위원회 12월 1월에는 안 나오시다가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냐고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12월 1월에는. 그때는 여야 간에 들어 합의돼서 한 회의가 아닌 거로 전 들었습니다. 자, 김영동 의원도 출석을 했고요. 네. 일정에 대해서 간사 간의 소통이 안 되고 한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공지가 됐습니다. 또 옆에 계신 환경부 장관 나오셨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안 나오셨습니다. 국회가 장난입니까? 이렇게 장관님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오기 싫으면 안 오시고 그래도 되는 곳입니까? 그거는 과한 말씀. 왜 환경부 장관한테 안 물어보셨습니까? 국회 가냐 안 가냐? 여야가 합의해서 회의를 여는데 제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을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같은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죠. 제 장관께서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사태를 겪으셨고 또 5공화국 당시에는 계엄 당국에 쫓겨 다니신 적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계엄 때마다 그때도 늘 대통령의 쫓겨다니고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때 하는 대통령이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장관은 포고령 1호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령도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봤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좀 잘못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위헌이죠. 명확하게 위헌이잖아요. 위헌 여부에 대한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봉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근데 혹시 포고령에 파업, 태업, 집회 금지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계엄 보고령이 제가 보도된 걸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매우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포함됐다면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노동조합에 파업, 태업, 집회를 금한다라는 포고령 내용이 있던 것을 그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저는 그 관여한 바도 전혀 없고 또 그 실현된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조합의 헌법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사후적으로라도 포고령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고령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포고령에 그런 게 포함됐다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연말에 2조 448억 원 알고 계시죠?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장관님 재임 기간에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하실 때 네. 이미자 의원께서 에스크로 법안 제안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께서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합니다. 네. 이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차관님이나 실장님들한테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줘라 이런 지시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뭐 조금 아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하청업체 임금 줄 때 하청업체에 비용 지급할 때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구분해서 별도의 계정 에스크로 에스크로를 계정에다 하고 주면 있습니다. 예. 네. 임금 체불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이미자 의원께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 동의한다고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크로 부분은 뭐 저는 아주 좋은 제도고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차관께나 뒤에 실장님들께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야당 법안이라도 동의해줘라. 법안 처리해줘라. 근데 이렇게 저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중에 이제 공공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부문 이미 법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걸 확대하자라는 법안들이 있다고요. 확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제가 아니 여기서 장관님 지금 업무를 그 취지는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업무 자체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취지는 제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좀 검토를 해야 아니 그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시고 그걸 보고를 받으시고 동의되면 동의가 된다, 동의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늘 그 검토하고 있고 또 늘 보고받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아니 사무실 출근 하십니까? 하죠. 보고 받으세요? 하죠. 네. 무슨 얘기하고 나오세요? 그럼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면 사무실에 업무가 많죠. 예, 많이 하고 있죠. 자, 어제도 저희가 관련해서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같이 국회가 2개월, 3개월을 공회전을 하고 다시 열리는 상황이면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뭐가 있겠다.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이거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고 해서 다 입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 장관으로서 의지는 그러면 오늘 오실 때 그때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게 있으니까 그분 수정하겠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뭐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거라고는 저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 네. 주세요. 차관님, 예, 이 법안 소위 저희가 12월 3일에 열었습니다. 계엄 있던 당일이에요. 차관께서 꽤 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의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 체계상 문제가 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관님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입장이 다른 거네요. 장관님께서는 저희한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진끼리 이제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부분이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럼 것처럼 차관님 의견이 지금 고용노동부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장관님 의견 다르고 차관님 의견 다르고 장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저희는 좀 고용노동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임금 체불을 찍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하다못해 그냥 처벌 강화하겠다, 조사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떤 법안 내놓겠다, 이 법안도 한번 내보겠다. 몇 개월 안 됐지만 처벌 더 강화하는 법안도 내놓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으셔야 되고 안 되면 임금 체불 사업자 쫓아가가지고 광주 위니아나 성남의 위니아 찾아가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고용노동부가? 장관님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하신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생각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의원님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 6개월 또 동안 하신 일이 뭐가 어떤 성과가 있으셨냐고요. 예, 그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충분한 시간 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네, 장관님 예, 말씀하시죠. 예. 6개월 동안 한 건 뭐 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온 부가 다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늘었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임금 체불 액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청산율은 높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액수가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올라가고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체불 임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청산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 말씀드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반년 정도 재직하시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아니었고요. 자, 경사도의 위원장으로서 법에 반영할 사회적 대화 합의를 하나 못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셨는데 그리고 6개월 동안 뭘 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자, 박홍배 의원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답변을 듣고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장관님께 한 말씀, 어차피 또 오후에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 보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이 오전 이제 질의를 잠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홍배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 장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성실하게 좀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은 뭐 포고령에 예를 들어서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고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걸 그게 맞다면 해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꼭 답변을 하시는 태도를 보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안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셨은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답변하시려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책임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가정적으로 뭐라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에스크로 문제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셔서 책임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오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좀 성과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